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주관적 청력 검사 지난 시간에 뒷부분 이제 청력도 해석부터 좀 못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주관적 청력 검사를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가 있나요? 네, 바로 수능 청력 검사 우리가 배우고 있었죠. 그래서 복습하면서 우리가 뒷부분 오늘 수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자, 결국은 수능 청력 검사였고요. 자, 돌이켜보면 주관적 청력 검사라는 것은 자, 피험자가 듣고 주관적으로 반응, 즉 피험자의 반응을 보고 평가자가 검사하는 것을 우리가 주관적 검사라고 했었죠. 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청력 검사에서 객관적 검사라고 하면 자, 피험자의 반응 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청력 검사에서 객관적 검사. 자, 그리고 피험자의 반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청력 검사에서의 주관적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또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 주관적 검사 뭐뭐 있었나요? 대표적인 게. 네, 맞아요. 수능 청력 검사가 있고, 대표적인 게 어음 청력 검사가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네, 그 음차 검사가 있었죠. 자, 그리고 차폐까지 있는데 차폐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서는 수능 청력 검사와 어음 청력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수능 청력 검사의 원리 중에 자, 공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전도가 있고, 자, 뼈를 통해서 들어가는 골전도, 이른바 뼈전도가 있는데,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자, 음파가, 소리 신호가 지금, 요렇게, 물리적인 소리가, 자, 중이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중이죠. 고막, 세 개 작은 뼈 이소골,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내이의 나눈창에 닿아 있는 마지막 등골까지 소리가 탁 치면 이렇게 전달이 돼요. 물리적인 힘으로. 자, 이것이 탁 치니까 등골이 움직이면서 내이가 흔들흔들하면 내이 안에 있는 액체가 같이 흔들흔들하고요. 자, 이 림프액이 흔들흔들하면 안에 있는 자, 해초같이 생긴 유모세포가 같이 흔들흔들하겠죠. 이제 미세한 힘, 이 유모세포가 움직이면서 전기신호로 바꿔져서 자, 이렇게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핵심은 공기전도는 뭐예요? 자, 웨이부터 시작해서 중이를 다 거쳐가죠. 내이까지. 이 전달 경로를 보는 거고요. 자, 골전도는 그게 아니라 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내이로 전달되죠. 자, 소리의 전달 매질은, 자, 뭐가 있다? 뼈도 소리의 전달 매질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이를 거쳐가지 않잖아요. 웨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바로 내이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의의 문제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골전도에선 소리가 들려요. 그죠? 근데 기전도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면 뭐의 문제다? 중의의 문제죠. 중의 소리를 잘 전달해주지 못하는 거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수능 청력 검사 두 가지를 시행하는 원리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보셨고요. 자, 네, 요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전도와 골전도 검사의 차이가 과연 차이에 따라서 난청 유형이랑 병변 부위가 어떻게 나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강도 조절 방법은 자, 기도 검사 먼저 하는데 상승법, 하강법, 수정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자, 주파수 조절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000Hz를 두 번 한 이유가 뭐다? 자, 신뢰도 때문이에요. 1000Hz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때 만약에 처음 검사했던 1000Hz와 중간에 검사했던 1000Hz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것은 신뢰롭지 못한 검사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골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주파수는 골전도는 8000Hz는 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력도 기호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청력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 검사에서의 문제가 있다. 무엇을 뜻하나요? 자, 두도 말고 전음성이라고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자, 앞서 제가 얘기했던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건 그냥 간단하게 외우십시오. 자,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 뭐다? 전음성이에요. 자, 골도에 문제가 있다. 자, 골도 검사까지 못 들어요. 그럼 뭐의 문제예요? 감음신경성이다. 자, 왜냐? 골도에 문제가 있으면 골도 검사는 결국 다이렉트로 지금 그 내이로 소리를 전달해 주는 건데 골도에 문제가 있다는 건 뭔가요?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달팽이관에 결국 감음신경성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는 두 기관에 둘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혼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혼합성 난청이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기도는 60dB인데 골도는 0dB다. 결국 60.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혼합성인 경우는 뭐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핵심은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 전음성, 골도에 문제가 있으면 감음신경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능 청력 검사의 청력도 해석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상 청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정상 청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다 잘 나와야겠죠. 다 잘 나오는데, 자, 우리가 20dB 정도를 기준으로, 자, 20dB에서 한 30dB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잡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자, 좌우 기도역치와 골도역치가 이렇게 다 이하로 나오면 정상인 거예요. 자, 즉, 정상인은 20dB 미만의 소리를 못 듣는 건 정상인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20dB 이상의 소리들은 정상인이라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전음성 난청이면 어떠냐? 자, 전음성 난청이면 보시면 좌우의 기도역치가 비정상입니다. 자, 기도역치는 비정상인데요. 자, 골도역치, 꺾음새가 골도예요. 골도는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보시면 자, 좌우 모두 다 기도는 비정상이에요. 보시면 여기 지금 친절하게 선을 20을 두 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이 밑에 있으니까 역치가 최소한 20 미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20 이상의 소리들을 못 듣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체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비정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좌우는 기도역치가 다 비정상인데 골도는 정상입니다. 골도는 20dB 미만에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 자, 골도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골전도로는. 그러니까 내이는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럼 뭐의 문제냐? 전음성 난청이다. 자,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예전엔 중요했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전에 그 언어출연사 시험에서는 특히 또 예전에 또 협회 시험 때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체크 꼭 해주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경향만 보면 되니까. 자, 감음신경성 난청은 어떠냐? 자, 감음신경성 난청은 보시면 자, 요 20dB가 우리가 기준이었죠. 정상적인 기준이. 자, 보시면 자, 좌우 기도역치가 비정상이고 골도역치도 역시 손상돼 있어요.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 기도역치, 골도역치, 즉 공기전도, 뼈전도 둘 다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모든 주파수에서 기도역치와 골도역치가 차이가 없다. 자, 이건 뭘까요? 공기전도로도 소리를 못 듣고 뼈전도로도 소리를 비슷하게 못 듣는다. 결국 이것은 뇌의 문제다. 자, 뇌의 소리를 그거를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음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향을 좀 꼭 같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 PT 해석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원칙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봉사활동을 가거나 아니면 또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청각장애 쪽으로 전문화된 특화된 언어치료사로 하고 싶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앞으로 이제 시대가 세분화되면서 여러분들 언어치료사도 자기 주 전공 분야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나는 이비인후과에서 특히 난청센터에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원칙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자, 기도검사부터 먼저 합니다. 자, 뭐든지 기도검사부터 먼저 해요. 자, 골도검사 먼저 하는 경우 없습니다. 자, 우리 기도 먼저 하죠. 자, 우리 종교인들 기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골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금세 암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 먼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력이 좋은 쪽 귀부터 먼저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검사할 때 수능 청력 검사는 만약에 피험자가 청력 수준을 알고 있다면 좋은 쪽 귀부터 먼저 하고요.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모를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다면 자, 이게 정해놨습니다. 약속을 우측 귀부터 먼저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파수 선정은 상향법으로 한다면 자, 1000, 2000, 4000, 8000까지 와서 다시 1000으로 와서 500, 250 이렇게 합니다.
자, 150 가로 쳐놓은 건요, 150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네, 통상 1000, 2000, 4000, 그 다음에 8000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1000, 2000, 4000, 1500, 250 이렇게 넘어와요. 자, 음압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40dB 또는 70dB, 90dB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10dB씩 하강을 하고요. 자, 10dB 하강하면 음압이 높아져요. 자, 반응이 있으면 띠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5dB를 상승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승시킨다는 건 음압이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하강법이 있고 상승법이 있다라는 거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핵심은 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청력이 좋은 쪽 귀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 검사에서는요, 반응이 없으면 110dB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110dB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110dB면 소리가 이 큰 소리예요. 귀에 이제 우리가 그 압력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최소 가청력치는 반응이 있었던 역치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음압을 우리가 최소 가청력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90dB 소리는 2번 들었어요. 자, 95dB는 1번 들었어요, 이 사람이. 자, 100dB 소리도 한 2번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역치는, 최소 가청력치는 뭐냐? 자, 5회 반응이 다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90으로 해야 돼요? 95로 해야 돼요? 100으로 해야 돼요? 자, 이때는 보세요. 5회에 50%니까 2.5회. 즉, 여기서 2.5회, 2.5회 반올림하면 3회잖아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95d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0Hz의 최소 가청력치가 결정되면 2000Hz로 더 넘어가서 최소 가청력치를 구해준다. 자, 골도 검사는 기도 검사와 동일한 방법이고요. 8000Hz를 측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65dB 이상을 측정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이 골도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보셨던 건 이제 수능 청력 검사를 다 보셨고요. 자, 남은 부분은 어음 청력 검사입니다. 자, 어음 청력 검사에서 어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말소리를 얘기하죠. 자, 말소리 청력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청각장애우들에게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 수능보다는 어음이에요. 어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소리들을 어려워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언어 치료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가 보장구를 만들거나, 여기서 말하는 보장구가 보청기 같은 거죠. 자, 이런 거를 매핑, 피팅 해주는 그런 청능사의 경우에는 어음도 중요하지만 수능도 중요해요. 자, 근데 우리는 언어 치료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청능 제어를 하려면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어음 청력 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소리를 이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는가, 듣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검사 방법은 수능 청력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고요. 자, 어음은 주파수별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어음은 주파수별로 측정하지 않을까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순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가지의 어떤 그 퓨얼톤, 정말 그 깨끗한 소리, 한 가지 주파수로만 이루어진 소리잖아요. 자, 근데 우리 말소리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 주파수로만 있나요? 우리 말소리는 복합하죠. 네, 우리의 말소리는 한 가지 주파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주파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주파수별로 측정하지 않고 그 해당 단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어음 청력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음 청력 검사기가 있어야겠죠. 기계가 있어야겠죠. 자, 어음 녹음 자료를 좀 사용하고요. 이때 음량 계기 조절기라든지 출력 조절기라든지 그다음에 가상으로 소음을 좀 발생하는 그런 기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음 청력 검사의 목적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음 청력 검사의 목적, 첫 번째 뭘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청기나 인공와와 같은 청각 보조장치, 이른바 보장구의 착용 효과를 평가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청력 평가로만 검사를 해서 삐, 삐 이런 소리들을 주파수별로 잘 들을 수 있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제 여러분들
보청기나 이걸 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말소리를 잘 듣기 위함이잖아요. 따라서 청각 보장구의 착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음 청력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후미로성 난청을 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는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말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잖아요. 자, 우리는 사실 말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는 수능 청력 검사를 보완해서 종합적인 청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수능, 일반적인 소리라고 할게요. 그냥 사운드에 대한 어떤 역치를 구할 수 있었다면 어음 청력 검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소리까지 포함해서 얼만큼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청력 검사 역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요, 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 청력 검사에서는 역치가 되게 낮았는데 주파수별로, 자, 어음 청력도 결국은 우리가 말소리라는 게 그 해당되는 주파수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찰음이면 고주파수, 비음이면 아까 약간 저주파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검사 신뢰도는 신뢰롭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뢰롭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음 역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리 유무를 알 수 있는 가청 수준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어음 청치 역치라고 해서, 자, 제시된 이음절 단어를 정확히 50%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강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우리가 어음 청치 역치, 또는 다른 말로 같이 알아두세요, 어음 인지 역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어음 명료도 값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어음 명료도 값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 어음 명료도 값이라는 건 역치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단어를 듣고 정확하게 따라 말하는 단어의 백분율을 구합니다. 자, 마치 우리 조음 정확도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단어를 듣고 정확하게 따라 말하는 단어, 정확하게 따라 말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백분율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결국은 우리가 어음 역치라고 하는 건 어음 탐치 역치, 어음 청치 역치, 그리고 어음 명료도 값,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동의어도 좀 같이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어음 청치 역치는 다른 말로 어음 인지 역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책에 따라서. 그리고 어음 명료도 값도 역시 책에 따라서 어음 인지도나 단어 명료도로 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음 청력 검사로 구할 수 있는 어음 역치의 세 가지 종류 꼭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음 청력 검사의 어음 검사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음 탐지 역치 검사는요, 있고 어음 청치 역치 검사가 있는데, 자, 그다음 어음 명료도 검사, 각각의 지금 우리가 앞서 보셨던 요 어음 역치를 구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자, 처음에 어음 탐지 역치 검사는요, 자, 피검자가 그 소리를 듣고 자극음이 있다고 인식되면 반응하는 걸 얘기해요. 자, 우리가 탐지라는 거는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야말로 소리의 유무를 판단하는 걸 우리가 탐지라고 하잖아요. 청능 재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어음이니까 말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는, 자, 유무를 파악하는, 반응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 청취 역치 검사는 뭐냐면, 자, 이음절에 친근한 단어를 제시해요. 자, 이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친근한 단어라는 건 대상자가 아는 단어여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무의미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알 법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단어를 제시를 합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요, 어음 청취 역치 검사의 경우에는, 자, PTA보다 20에서 25dB 큰 소리를 제시합니다. 자,
PTA 수능 청력보다 더 큰 소리를 제시해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복합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승법, 하관법을 이용해서 단어를 들려주고요. 자, 단어는, 자, 이거는 굉장히 정밀하게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른바 검사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단어는 4초 간격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검사 강도의 한 50% 청취 구간이 우리가 청력 수준이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음 청력 검사의 마지막 검사 방법인 어음 명료도 검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단어를 들릴 때마다 따라 말하거나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검사입니다. 자, 왜 따라 말하는 거 말고 소리 나는 대로 쓰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그 청각장애우들이 사실 듣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발음이나 조음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들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좋은 쪽귀부터 먼저 검사합니다. 이거는 뭐 어음 청력 검사든 수능 청력 검사든 동일한 어떤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30에서 40dB SRT보다 더 큰 강도로 들려주고요. 자, 왜냐하면 피검자가 들은 어음수를 백분율로 환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SRT는 앞서 보셨던 어음 청취 역치 검사예요. 자, 그래서 들려주고요. 우리가 역치는 우리가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백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력을 측정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얼만큼 듣고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백분율로 뭐 70%다, 80%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 청력인 경우는 뭐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어음 명료도가, 자, 만약에 한 30dB에서 만약에 한 90% 이 정도 되면 한 60%쯤에서 100% 이해력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보세요. 자, 30dB에서 들려줬을 경우에는 어음 명료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 40dB쯤 되면 이 사람은 절반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60dB 정도 들려주면 이 사람은 말소리를 100%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음성 난청이에요. 예. 전음성 난청인 경우는 소리 그 어음 명료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양호한 수준이죠. 자, 문제는 미로선 난청, 이른바 네이의 문제입니다. 와우 이상의 미로선 난청인 경우에는 보시면, 자, 처음부터 소리를 못 듣죠. 자, 50dB 정도 들려줘도 이 사람은 한 20%밖에 못 듣습니다. 즉 10개 중에 한 2개의 단어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소리를 더 키워서요, 한 70dB까지 들려줘도요, 이 사람은 최대 강도에서 자 80%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한 8개 정도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0에서 80 정도 되는 이 큰 소리에서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와우 이상의 미로선 난청을 또 의심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후미로선 난청은 말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린 현상이 뭐냐면 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져요, 다시. 네, 이것을 우리가 말린 현상, 소리를 높이면 오히려 명료도가 낮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말린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이 나타나면 후미로선 난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가 4.05 이상이면 후미로선 난청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말린 현상이 좀 있는데 이 사람이 훨씬 크죠. 자, 말린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와 같은데 우리 언어치료사가 이것은 뭐 주목해서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말린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면 후미로선 난청일 수 있겠구나, 어음청력 검사에서.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하면 결국은 어음 명료도 검사는 말소리를 듣고 한 몇 % 정도 정확하게 이제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백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폐라고 하면 결국은 특별히 어떤 차폐 검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차폐라고 하는 건 일종의 방법입니다. 자, 수능 청력 검사와 어음 청력 검사 모두에서 이용 가능한 방법을 우리는 차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스킹이라고 하고요. 자, 음영 청취가 발생함으로 해서 잘못된 역치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비검사 귀, 즉 검사하지 않는 반대쪽 귀에 잡음을 들려줘서 검사 귀의 소리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 이것이 차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왼쪽 귀의 왼쪽 귀의 청력을 알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소리를 들려줬어요. 근데 이 왼쪽 귀가 수준이 아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골전도나 이런 걸 타고 오른쪽 귀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쪽 귀의 청력 수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폐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쪽 귀의 어떤 왼쪽 귀의 청력 수준을 알고 싶다면 오른쪽 귀는 차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소리를 들려준다든지 해서 잡음을 들려준다든지 해서 검사 귀의 소리 자극에 반응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간 감쇄라고 해서요. 자, 한쪽에서 준 자극음이요 반대쪽 귀로 전달될 때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가 소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면 공기 정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40% 정도 소리가 돼요. 소실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쪽 소리가 들리면 이쪽에서는 한 70dB 소리를 들려주면 한 40dB 정도로 소리가 들리죠. 중간에 30dB로 들리죠. 40dB는 중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골전도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골전도는 이 소리가 공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뼈를 통해서 가니까 이렇게 바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네, 이간 감쇄가 거의 없습니다. 즉 소리 에너지가 거의 소실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폐라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수능 청력이나 어음 청력 검사할 때 모두 경우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비인후과에서 한 번쯤 청력 검사 받아보셨잖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에서 아마 청력 검사, 수능 청력 검사를 한번 해보셨을 텐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그때 차폐 하셨나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차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차폐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 검사 귀의 기도와, 자, 제가 만약에 왼쪽 검사를 한다면 왼쪽 검사 귀의 기도 검사와 비검사 귀의 기도 검사. 자, 그렇게 된 경우에 오른쪽 귀의 기도 청력 역치죠. 이때 기도 청력 역치의 차이가 40dB 이상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 차폐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검사 귀의 기도와 비검사 귀의 골도 청력 역치의 차이가 역시 마찬가지로 40dB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그다음 세 번째는 골도 검사할 때는 차폐하셔야 돼요. 자, 골도 검사는 왜냐하면 이 뼈를 통해서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쪽 소리를 들려주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예, 차폐를 합니다. 차폐음의 종류는 수능 청력 검사에서의 효과적인 협대역 자벽과, 자, 협대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음성과학 때 뭐 협대역, 광대역 이런 거 배우셨을 텐데 여기서 협대역 잡음을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어음 청력 검사에서는 백색 자음, 예, 백색 노이즈라고 그래서 예, 아주 낮은 뭐 이런 소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이 차폐다. 자, 종합하면 차폐는 네, 그 음영 청취를 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관 감쇄를 또 고려해서 차폐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결국 주관적 청력 검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과목이 1학년 때 있고 4학년 때 있으니까 중간에 청각장애에 대해서 안 배우니까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도 좀 까먹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서요. 범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결국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